자, 필수예제 7번 보겠습니다. 봅시다. 자, 우리가 필수예제 7번이고요. 첫 번째 문제. 두 번째 항이 4라고 하고 다섯 번째 항이 20인데 우리가 물어보는 건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의 합을 물어봤네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등차 수열의 합을 먼저 적는다고 생각을 해볼게. 방금 배웠으니까. 자, 1항부터 30번째 항까지의 합은 어떤 식으로 쓸 수 있었냐면 첫째 항에 몇? 30번째 항을 더해주고 이 처음과 끝항을 더해준 다음에 이 전체 항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? 30이죠. 그 30의 절반 얼마입니까? 15를 여기에 곱해주면 되더라. 됐습니까?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. 그럼 우리는 30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이 얼마의 크기를 가졌는지를 구해줄 필요가 있네. 그럼 그 구하는 거를 이렇게 이 두 친구를 통해서 구해냈어야 됐다는 겁니다. 수열의 일반항을 찾기, 등차 수열의 일반항 찾기. 자,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찾을 때 쌤이 어떤 식으로 말했냐면 요 두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이 주어졌다 보니 얘는 그러면 몇 칸 차이가 났니? 3칸. 그러니까 얼마? 3D만큼 더해준 결과물이 4에서 22가 됐대. 얼마가 더해지면 돼? 18이 더해지면 되겠네. 그럼 이 내용에 따라 공차는 얼마였다? 6이었다가 됐죠. 그럼 내가 이때 일반항을 찾는 그 팁으로서 AN은 D가 나오는 상황에 무조건 DM부터 적으라 했지. ND부터 적으라고 했죠. 일단 이거 적어 놓으면 무조건 등차 수열은 DN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럼 6N을 써놓고 우리가 두 번째 항을 넣었을 때 4가 나와야 되지 않니? 여기도 똑같이 2를 넣어보세요. 2 넣게 되면 10이네. 근데 이게 뭐가 되면 4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? 뭘 더 더해줘야 돼? 마이너스 8. 그래서 6N 빼기 8이 일반항이 될 거라고. 밑에 거도 다섯 번째 항을 넣어보세요. 30에다가 8 빼면 20이 딱 맞죠? 자,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항 1을 넣게 된다면 얼마가 나왔어? 1 넣으면 마이너스 2. 30을 넣으면 어떻게 돼? 180에 8 빼서 172. 그 두 개를 더해주면 170에 150, 15를 곱해주면 되겠네.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. 됐나요? 자,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으로도 가볼까?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나왔냐면 2와 40이라고 하는 두 수 사이에 x1부터 어떻게 x의 n번째까지 수열을 집어넣더라. 그리고 모든 항의 합이 420이 됐을 때 이 친구 m의 값이 얼마입니까? 라고 물어봤네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 수열의 상태를 봅시다. 어떻게 나와 있냐면 2라는 숫자와 40이라는 숫자 사이에 그 x1부터 xm이라는 숫자를 넣어줬네. 수 사이에 수를 넣었잖아. 그럼 그거의 풀이법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했죠? 새로운 수열로 만들어서 생각하라고 했죠? 새로운 수열로 만들어서 생각한다. 그러면 이 2라고 하는 걸 첫 번째 항 A1이라고 생각을 합시다. 그럼 요 x1이라고 표현되는 건 A의 두 번째겠네요. 괜찮나요? 그럼 여기 xn번째는 A의 뭐라고 적을 수 있겠어? n 플러스 1이고 요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니? A의 n 플러스 2가 되겠네. 괜찮나요? 근데 이 수열들을 뭐 할 거래? 싹 다 더할 거래. 싹 다. 근데 그것의 결과물이 420이래. 그러면 위에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요 밑에 거만 볼까요? 요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자고. 왜냐면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럼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의 합을 쓴다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첫째 항과 어떻게? 마지막 항을 더해주죠. 근데 첫째 항과 마지막 항 알잖아. 더하면 얼마니? 42잖아.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했어요. 그럼 여기 곱해주는 게 누구라고 했니? 전체 항의 개수의 절반을 곱해줘야 된다고 했죠. 그럼 요 놈은 1항부터 n 플러스 2항은 전체 항의 개수가 몇 개? n 플러스 2개네. 그것의 절반을 곱해준 게 얼마가 됐다? 420이 된 거야. 그럼 양쪽에 42를 나누어 주게 된다면 2분의 n 플러스 2라고 하는 이 크기가 얼마? 10이 되었고 2를 곱해주면 n 플러스 2는 20. 따라서 m은 얼마? 18이 되면 되겠네. 이렇게 두 번째 내용도 풀게 되었다는 겁니다.